내가 지금 83살이 아니라 60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정말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 요양병원 창가에 힘없이 앉아 계시던 박경수 어르신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어르신, 그때 무엇을 알고 계셨는데 미처 실천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박경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7가지만큼은 무조건 다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전문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247명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84%의 어르신들께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그분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80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7가지 뼈아픈 후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해드릴 4번째 이야기는 어르신들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르신들의 60대, 70대, 그리고 다가올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2살 강지환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1살 때였어요. 아내가 며칠 동안 계속 두통을 호소했었죠. 나는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 좀 쉬면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땐 뭐가 그리 바빴는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3년 후 아내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고 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했죠. 강지환 어르신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깊은 후회와 그리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바로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작은 선택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기로 결정하는 것,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 것, 오늘 몸이 좀 불편하니 병원에 가보기로 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여 어르신들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 동안의 삶의 질을 무려 85%나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결정의 법칙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김태준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당신의 70대와 80대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혹은 반대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진료실을 찾는 80대 환자분들 10명 중 8명이 한결같이 60대로 다시 돌아가 그때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7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후회는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놓친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상위 3가지 후회가 바로 어르신들께서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함정들입니다. 85살 장현정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60대 때 건강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자꾸 미루고 몸에 가벼운 통증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70대 초반부터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려 12가지나 되는 약을 매일 물처럼 먹고 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60대에 내가 내 건강을 조금만 더 살뜰히 챙겼더라면 지금 내 삶은 분명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첫 번째 후회는 다른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75살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92%가 건강을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챙겼더라면 이라고 후회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60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10년 후 삶의 질이 무려 7배나 차이가 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9살 김성훈 어르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5m를 거뜬히 걷고 손수 텃밭을 가꾸며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60살 때였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5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셨어요. 그 말에 덜컥 겁이 나서 그날부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매일 걷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죠. 그 덕분에 벌써 30년 가까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김성훈 어르신의 사례는 60대 결정의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60대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3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르신들의 선택이 바로 10년 후 어르신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70대와 8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0살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챙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위험을 무려 85%나 줄여주는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학병원 연구팀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비밀로 어떤 값비싼 약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의사의 말에 68살 오정민 어르신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는 그의 말이 영상을 가리키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대부터 시작된 근감소증은 매년 평균 2~3%씩 근육량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불과 5년이면 무려 15%에 달하는 근육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소실의 함정입니다. 특히 60대 운동을 갑자기 멈추거나 소홀히 하면 근육량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오정민 어르신은 86살이 되셨고 지난 18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계십니다. 내가 68살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근육 운동을 바로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분명 완전히 달랐을 텐데 그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해도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8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편안하게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발꿈치를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크게 증가하여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깐 서 있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82살 이지연 어르신은 이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65살 때였어요.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 가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신경과 교수님께서 이 발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지난 17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인지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매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 이면석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에는 아직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몸속에서 질병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 접어들어서야 그동안 숨어있던 증상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하며 건강관리를 계속해서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80살 어르신들 10명 중 9명은 이렇게 절절하게 후회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시작했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소개해드릴 5가지 황금 습관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루 몰아서 하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노인의학계에서는 황금의 60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0대의 선택이 바로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60대를 위한 황금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하루 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신장질환 예방 효과가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셋째, 매일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45%나 감소합니다. 넷째,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52%나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무려 40%나 늦춘다고 합니다. 63살 박수진 씨는 이 5가지 황금 습관을 실천한 지 벌써 10년이 된 분입니다. 60대 초반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나왔어요.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골밀도 감소,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5가지 습관을 간곡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지난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73살인데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당뇨 위험도 완전히 사라졌죠.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저는 아직 약 하나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5가지 황금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숙면 취하기, 단백질 잘 챙겨 먹기, 그리고 새로운 취미 갖기. 이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는 분명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를 꼭 알려주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부랴부랴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 5년 안에 소중한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충격적인 이유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내 돈이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4개 통장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84살 이강식 어르신께서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여셨습니다. 교직 생활 35년 만에 받은 퇴직금이 6억 원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해외여행도 실컷 다니고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골프도 시작하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었죠. 그의 눈빛이 안타깝게 흐려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이 찾아왔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자산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급감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소중한 퇴직금의 절반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쓰라린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한겨울에도 난방도 제대로 못 틀고 지내고 있어요. 그 좋아했던 모든 취미 활동도 다 포기했고요. 아내와 매일같이 다투는 이유도 결국에는 다 돈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현명하게 돈 관리를 했더라면. 이강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원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 중
절반 이상이 불과 5년 이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후 5년입니다. 돈이 많다고 너무 방심했던 것이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80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는 세 번째 뼈아픈 후회, 돈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남지수 씨는 퇴직 직후 3년에서 5년 사이가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 이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돈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 고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퇴직금을 한 곳에 모두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마치 쌈짓돈처럼 꺼내서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어느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은퇴 19년 차인 백종현 씨는 이 4개의 통장 관리법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어 철저하게 관리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돈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사무치게 외롭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위는 예상대로 질병이었지만 놀랍게도 2위는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3위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노년의 깊은 고독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과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지만 집안은 유난히 어둡습니다. 78살 김수연 어르신께서 하염없이 전화기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네. 노년의 고독감은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오히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사망률을 무려 45%나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김수연 어르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 외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떨립니다. 결국 아이들은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이들의 삶을 너무나 숨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고독에 대한 깊은 두려움은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노인심리 전문가 이민호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고독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고독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60대의 93%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도 혹시 그러신가요? 반면 고독을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한 83살 서유진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3년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울기만 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지독한 외로움이 결국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크게 3가지 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시간, 둘째는 성장의 시간, 그리고 셋째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진정한 교류가 있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 좋은 이웃,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가치 있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성장의 시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서유진 어르신은 77살의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은 손주들에게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줄 정도로 능숙해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시간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명상, 독서, 일기 쓰기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제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현명하게 이기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인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확고한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이상의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누군가를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우울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81살의 저명한 철학자 이정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무서운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깊고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건강한 방식으로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황금 열쇠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 과연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들이 번듯한 집을 사려면 적어도 5억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으면 요즘 세상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집을 사겠어요? 65살 최민준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큰아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 작은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에게 해준 만큼 동생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러다가 정작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최민준 씨의 얼굴에 깊은 수심과 주름이 더욱더 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노후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들은 흔히 부모 희생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전부 희생한 후 뒤늦게 깊은 후회와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최민준 씨는 최근 2번의 심장 발작을 겪은 후 이렇게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자립 능력을 오히려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노후마저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현명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노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최우선으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지원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녀의 사랑이나 효도를 표현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결국에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넷째, 자녀의 실패를 때로는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야말로 자녀의 성장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72살 이미숙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래야 나중에 너희에게 아무런 짐도 되지 않을 테니까 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미숙 씨의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훌륭하게 독립했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 또한 매우 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현명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84살 김정수 어르신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지금은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내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그래도 자주 찾아와 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돈을 다 주고 나니 오히려 자식들의 연락이 더욱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 해요. 그는 눈물을 힘겹게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으로 자녀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자녀 지원은 내 전체 노후 자금의 10%를 절대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한 대가나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주되 절대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다음은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의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임종을 앞둔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화려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77살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까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넓고 좋은 집 아닌데 건네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침에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조용히 음미하며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여유로운 산책, 그리고 귀여운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 바로 이런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소유보다 존재 그 자체에 더욱 집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진실된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들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가지 이상 감사한 일들을 꾸준히 적는 습관은 행복감을 무려 37%나 높이고 반대로 우울감은 42%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그들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하루 마주하는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85살 김진우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91살의 장수 할머니로 유명한 윤지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소중한 오늘을 절대로 망치지 마세요. 그녀는 무려 60년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답니다. 행복한 노년의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88살 이진성 어르신은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88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5살 정유미 씨는 70살의 나이에 동화작가로 데뷔하여 지금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7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은 마치 한 권의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아름답게 채워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60대는 결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지혜로운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인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하신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어르신들만의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지혜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영상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오늘 하루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